오늘 이제 요거 이제 요 화학 파트는 따지면 2학기 파트이긴 하거든. 2학기 파트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니네 사실은 앞에 주기율표랑 화학결합은 1학기 파트야. 근데 화학은 2학기 파트가 훨씬 어렵고요. 생명과학은 1학기 파트가 훨씬 어려워. 2학기 파트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생명은 1학기가 좀 더 어렵고 화학은 2학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산화한원이라는 거랑 중화반응 두 가지 배울 텐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산화한원이라는 게 나와요. 산화한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화학 반응이 뭔지는 알지? 그죠? 어떤 애들이 서로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게 짜잔 만들어지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 그럼 그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정의가 있어, 정의. 이러이러한 화학 반응을 산화환원이라고 하자. 이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화환원의 정의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통과 때 배우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정의. 산소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 산소의 이동.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지. 산화니까, 그치? 산소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이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자 갖고 설명하는 게 있어. 전자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정의 세 가지 중에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거야. 고1 때 배우는 거. 요 세 번째 정의는 니네 이제 2학년 때 화학을 배우면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라는 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게 있어. 산화수. 산화수.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1 때는 요 두 가지만 배운다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이 이 1번, 2번, 3번으로 갈수록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뭐 쓰자면 산화수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산화환원의 범위가 요 정도 되면은 전자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더 넓은 의미의 정의가 된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산소 갖고 설명하는 거지.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 산소를 얻거나 잃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산화하고 환원은 서로 의미가 반대인데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산소를 얻게 되면 산소를 얻으면 혹은 그 산소를 얻는 물질은 산화됐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산소를 얻으면. 그리고 산화하고 환원 의미가 반대라 그랬잖아.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산소를 잃으면. 그래서 이제 산소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니. 앞에서 뭐 이온결합 물질도 배웠고 공유결합 물질도 배웠는데 걔네들 뭐 화학식이나 이렇게 분자식을 써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니네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물 분자. H2O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놈은 산소라는 원자를 가지고 있지. 이제 그래서 요 산소 갖고 설명하는 산화환원은 그 물질이 산소라는 원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 아예 산소랑 반응하는 경우에는 요 산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여기가 앞에 나왔던 원소기호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유 결합 물질의 분자식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단원이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소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라 하는 얘기가 그때만 국한되지 않는 거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치? 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이제 그 밑에 예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요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요거.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알콜 램프가 이렇게 있어. 알콜 램프가. 자, 알콜 램프에 알콜이 들어 있겠지? 그지? 근데 알콜은 이제 에탄올인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애야. 알콜은. 그럼 내가 여기다 불 붙여서 태워요. 불 붙여 태워. 그럼 알콜 램프에 이제 불이 이렇게 붙으면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니네 양초에 불 붙여도 비슷하거든. 겉불꽃은 온도가 되게 높고 색깔이 되게 푸른색, 하얀색에 가까워. 그러니까 니네 보통 이 불 붙였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니네 가스레인지에 불 켜면 파란색이지. 근데 양초에 불 붙이면 어때? 약간 노란색, 빨간색이지.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초보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온도가 훨씬 높다라는 건데,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 불 붙이면 어쨌든 이 겉불꽃이 약간 푸른색 내지는 거의 하얀색, 투명한 색깔에 가까워. 이 겉불꽃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속불꽃이라고 하는데, 속불꽃은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한 색깔, 노란색을 띠고, 겉불꽃에 이제 막혀 있으니까 온도가 좀 나죠. 야, 이 우리가 보통 뭘 태운다고 하잖아. 연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소라는 건 뭐야?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게 연소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불꽃은 뭐 겉불꽃이든 속불꽃이든 이 알코올이 연소를 하는 거야. 그럼 뭐 겉불꽃은 주변에 뭐가 많아? 산소 기체가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알코올이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하면서 연락에 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 산소가 많으니까. 근데 속불꽃은 겉불꽃에 막혀 있으니까 어때? 산소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알코올이 요 속불꽃이 있는 부분에서는 알코올이 타긴 타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좀 덜 타. 그 온도가 좀 낮아. 그러면서 그을음 같은 게 또 생겨. 속불꽃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자,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 구리라는 금속을 어디에 집어넣냐면 겉불꽃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겉불꽃. 자, 니네 구리라는 고체 금속이 나오면 이 구리는 약간 붉은 빛을 띠거든. 근데 내가 그 구리 일부분을 겉불꽃에다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 겉불꽃은 온도가 높잖아. 그 높은 온도 때문에 이 구리하고 주변에 있는 산소가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 결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거무스름한 색깔로 변해. 니네 중3 때 화학변화 배우지? 물리변화, 화학변화 배우지 않냐? 화학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기체가 발생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뭐 이러잖아. 그치? 여기가 검은색으로 변했다는 건 이 부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구리하고 그 뜨거운 겉불꽃의 뜨거운 겉불꽃 때문에 산소하고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검은색으로 변했는데 이 검은색 부분이 뭐냐면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야. 산화구리. 그러니까 니네가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겉불꽃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냐면 구리하고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검은색을 띠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요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니네 금속들은 다 그냥 원소기호 쓰면 돼. 구리하고 산소 기체는 O2 반응해서 산화구리라는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지? 이렇게 쓰는 거야. 물론 화학 반응식이니까 모두 써줘야 돼. 개수도 써줘야 되지? 여기다 개수 쓰면 이렇게. 자, 요 겉불꽃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검은색을 띠는 게 산화구리야. 그럼 이때 자, 요 반응식을 보면 우리 화학 반응이 여기가 반응 물질이고 생성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반응 물질하고 생성 물질 비교해 보는 거야. 지금 구리라는 놈은 어때? 구리였단 말이야. 근데 산화구리가 됐지. 그러면 구리가 산화구리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산소를 안 갖고 있던 애인데 산화구리가 됐더니 산소를 갖게 된 거 아니니?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뭐야? 산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산화됐다 이렇게 부른다고. 아,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내가 넣어준 구리는 뭐 된 거다? 산화구리로 산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산화. 산화된 거야. 맞지? 일단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요 검은색으로 변했잖니? 그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을 자, 마찬가지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다 집어넣는 거야.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을. 이게 이제 겉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그럼 요 검은색으로 변한 부분은 산화구리잖아. 그걸 속불꽃에다 넣잖아. 근데 이 속불꽃은 아까 얘기했지만 겉불꽃에 막혀져 있다 보니까 이 알코올이 좀 연소가 불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을음이 생겨. 너 보면 실제로 검은색 가루 같은 거 막 묻어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게 탄소야, 탄소. 그을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쨌든 이 산화구리하고 이 속불꽃 안에서는 그을음이 생기고 있는데 그 그을음하고 이 산화구리하고 반응을 하게 돼. 그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 CO라고 쓴다 그랬지? 산화구리하고 속불꽃에서 생기는 그을음이 탄소 가루거든? 탄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검게 변했던 부분이 다시 붉은색으로 변해버려.
그럼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다시 뭐가 됐다는 얘기야? 구리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 자, 속불꽃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물론 개수 써줘야 되겠지. 그지? 개수 써줘야 돼. 해봐. 개수 쓰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2 쓰면은 여기다가 2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때 이 반응에서 잘 봐. 속불꽃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보면은 해봐라. 반응 물질이 산화구리였잖아. 근데 걔가 어쨌든 그 흐름하고 반응했더니 다시 구리가 된 거잖아. 붉은색을 띠는. 그러면은 얘가 얘 되면서 뭐가 된 거야? 지금 화학 반응식을 보면 산소가 없어졌잖아. 맞지? 산소를 잃었구나. 그죠? 그러면 산소를 잃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 환원이라 부른다고. 아, 그러면 속불꽃에서는 내가 집어넣은 산화구리가 뭐 된다? 구리로 환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환원된 거. 그러면 반면에 이 그을음은 어때? 그을음은. 속불꽃 안에서 생기고 있는 그을음은 탄소였단 말이에요. 그냥 산소가 없는 애였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됐지. 그러면은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산소를 얻었네? 맞지? 산소를 얻은 거야. 그러면 뭐 된 거다? 아, 산화됐구나. 아, 그러면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뭐 되고 환원이 되고 그 그을음은 뭐가 되더라? 산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랑 비슷한 반응이 얘인 거야. 지금 여기 봐봐. 이거는 내가 이제 속불꽃에 넣은 거죠. 여기 봐봐. 애초에 산화구리를 탄소가루랑 섞어놨어. 이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가루가 여기서 생기는 그을음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반응식을 쓰면 얘랑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얘랑 서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이 가열한 부분은 다시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생겨나게 돼.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랬지? 그 이산화탄소는 여기로 빠져나가겠지. 그걸 빠져나가. 그러면 니네 이 실험에서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무조건 석회수야. 그래서 여기 석회수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뭔가 기체가 생겼어. 그게 석회수를 통과했어. 근데 뿌옇게 흐려졌지. 아, 그럼 여기서 뭐가 이산화탄소가 생겼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요거를 반응식으로 쓰면 얘랑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산화구리, 검게 변한 부분을 속불꽃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나 저 반응이나 똑같아. 물론 이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생길 수도 있긴 하거든. 일산화탄소가. 근데 뭐 반응식은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냅둘게.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들이 서로 반응을 할 때 한 놈은 산소를 잃어서 한 놈은 산소를 잃고 한 놈은 산소를 얻지. 그래서 잃으면 환원, 얻으면 산화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니네 돌톤의 원자설 배웠나? 배우지? 중학교 때. 그때 뭐 돌톤의 원자설도 그렇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뭐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후에 질량도 안 변하고 그 원소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반응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을 때 얘는 잃고 얘는 얻었대. 근데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얘네 둘이 반응할 때 얘는 잃고 얘는 얻었다는 얘기는 이 산화구리라는 물질에서 탄소로 산소가 이동을 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한 놈은 주고 한 놈은 그걸 받은 거지. 그러니까 한 놈은 잃게 되고 한 놈은 얻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산화환원 반응이란, 지금 이 반응 자체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건데, 반응하는 물질들 사이 서로 산소가 이동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서 한 놈은 산화되고 한 놈은 환원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어때야 돼?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 화학 반응 안에서 A하고 B가 만나서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럼 A가 산화됐다면 B는 무조건 환원되는 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불러. 동시성.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다. 이렇게. 알겠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하고 환원은 뭐 한다?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게 산화 환원의 동시성입니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그럼 원자의 개수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 사이에 산소가 이동하는 거라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요 반응식에서 보면 ECU5잖아. 얘 ECU가 됐지. 그럼 얘가 얘 되면서 산소 몇 개 잃었냐? 2개 잃은 거잖아. 여기 산소가 2개였는데 여기 없으니까 산소 2개 잃은 거지? 반면에 C가 CO 되면서 산소 몇 개 얻었어? 2개 얻은 거지? 얘네들 사이에 주고받은 산소수가 같아야 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다르게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한 물질이 얻은 산소수하고, 그러니까 산화되면서 산화되는 애가 얻은 산소수하고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산소수는 항상 같아야 된다. 다른 한 물질이 잃은 산소수 항상 같아야 된다는,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환원은 반드시 뭐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아까 선생님 위에 써준 거 있죠, 요거. 거풀꽃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ECU가 ECU 되면서 산소 얻었지. 그러면 방금 얘기한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하면 요 녀석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요 녀석은 산소 잃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지금 개수를 봐라. ECU가 ECU5가 됐어. 2개의 산소를 얻은 거지. 그럼 얘는 2개를 잃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반응식대로라면 어때? 이거 2개잖아. O2니까. 근데 여기 그대로 2개잖아. 변함이 없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 경우에 얘가 산화됐으면 얘가 환원되는 거는 무조건이야. 얘는 무조건 환원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환원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얘가 산소를 잃었어야 되는 건데 산소를 잃은 게 설명이 안 되지. 맞지? 환원은 환원인데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얘가 왜 환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지. 얘가 환원되는 건 설명이 안 되네. 지금 이 산소 갖고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또 다른 정의가 하나 나온 거야. 그게 전자야, 전자. 알겠어? 일단은 내용이 어려우면 요거만 기억합시다. 산화하고 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산화가 일어난 놈을 찾았으면 그 옆에 있는 놈은 무조건 뭐다? 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산화하고 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제? 요거 지금 내가 얘기했죠. 구리판 가열한 것도 다 얘기한 거야. 그제? 요거야. 구리판을 이렇게 거풀꽃에다 넣으면, 그제? 거풀꽃은 어떻게 돼? 산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온도도 높고 산소가 충분하니까 그 구리가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검은색을 띠는 산화구리가 된다. 그걸 반응식으로 쓰면 얘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검게 변한 부분을 다시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속불꽃에다 넣으면, 그제?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알코올이 소위 말하는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산화탄소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름이라고 부르는 탄소 가루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 속불꽃에다가 검게 변한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요 산화구리가 속불꽃에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하든지 지금 내가 적어준 것처럼 탄소 반응을 하든지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으로 내가 요거. 철 재련하는 거. 자, 요것도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일단 니네가 자, 일단은 뭘 알아? 재련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재련. 잘 써놔. 교재 없다 싶은 내용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멍하니 지금 되게 덥잖아. 난로 좀 잠깐 꺼도 되겠다. 더우니까 졸립단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잘 적어야 돼. 자, 우리가 이런 사용하는 순수한 금속들 있잖아. 그지? 순수한 금속들. 뭐 쇳덩어리니, 뭐 순수한 금이니. 자, 대부분의 금속들은 말이야. 이거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반응성이라는 게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있어. 자, 우리가 금속들이 혹은 어떤 물질이 산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불러. 산화물.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철 있잖아, 철.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금속 중에 하나 철이잖아. 그럼 철이라고 하는 놈, 순수한 철은 그냥 Fe2라고 쓴다만 얘네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순수한 철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얘는 무조건 산소랑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돌멩이 속에 들어있어. 그게 철광석이야. 철광석 안에 얘가 들어있단 말이야, 얘가. 근데 우리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순수한 철이 필요해. 그러면 이게 철광석 안에 철이라고 하는 놈이 이 상태로 들어있거든. 이렇게 철이 산소랑 결합하고 있지? 이거 3야, 3. 요런 거. 이거 산화철인데 요런 애들 산화물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순수한 철을 얻어내야 되거든. 그 얻어내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는 거야, 재련. 이런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 산화물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재련이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재련하려면 이 철광석 있지, 얘를 녹여야 돼. 쉽게 말하면 반응을 시켜야 돼. 그래서 니네 역사적으로도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 다음에 철기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순으로 발전해왔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구리도 재련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구리가 철보다는 녹이기가 쉬워. 그러니까 재련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구리를 먼저 사용한 거다 이렇게 봐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철도 재련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아무튼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 철이 재련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 필요한 거 다 적었지? 그지? 멍 때리면 안 돼. 멍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졸려. 그지?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 지금 니네 책상이 해발 한 6,000m 상공 절벽 끝에 지금 책상이 놓여져 있는 거야. 춥기도 오지게 춥겠지만 조는 순간 어떻게 돼? 6,000m 아래로 추락해서 죽는 거야. 그런 각오로 잠을 다스리란 말이야. 이제 잠을 다스려. 하긴 근데 니네를 탓할 것도 아닌 게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잤다. 선생님은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학교에서 거의 특히 고3 때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잤던 것 같아. 선생님이 고3 때 학교를 6시 반에 갔어. 학교를 6시 반에 갑니다. 6시 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냐? 학교 교문이 닫혀 있어. 학교 불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는 경비 아저씨를 깨워. 그래서 학교 이렇게 담벼락을 넘어가. 그 다음에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일바로 불을 켜는 거야. 복도 불을 쫙 켜.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교실 불을 그 다음에 켜는 거지. 되게 무서워. 그렇잖아. 이런 겨울, 특히 여름에는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해나 빨리 뜨지. 겨울에 아침 6시 반에 해도 안 떴잖아. 복도가 어둠컴컴해. 그때 당시에 인기 있던 영화가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 불 꺼진 복도 끝을 보면 귀신이 뚝뚝뚝뚝뚝 올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야. 불 켜고 들어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영교시라는 게 있었어. 영교시. 그렇지? 영교시면 이제 자습 같은 거 하는 거야. 자습을 해. 그러면 이제 8시 반, 9시 수업 시작하지. 근데 그렇게 졸리긴 해. 3교시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해. 3교시까지 버틸만 한데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배가 고파. 3교시가 끝나면. 10분 동안 도시락을 먹습니다. 3교시 끝나고. 그럼 이제 4교시 하잖아? 그럼 4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도 없고 굉장히 아날로그한 시절이야. 지금 니네랑 비교하면. 고3이어도 운동장 나가서 축구하고 농구하는 거야. 그 이제 5교시 때 들어오면 땀 흘렸잖아. 되게 졸리워. 그때부터 이제 꾸벅꾸벅 졸아. 물론 이제 고3 때는 축구 같은 거 잘 안 하긴 했다만 엎드려 대놓고 잔 적도 있어. 고3 때. 근데 선생님들이 뭐라 안 했어. 고3이니까. 그게 만약 고1이거나 고2였으면 뒤지게 혼났겠지. 학교가 끝나. 그럼 4시 50분, 5시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있고, 지금도 학교마다 있는 경우는 야자를 했어, 야자. 야자를 밤 12시까지 했어, 선생님, 12시까지. 그럼 밤 12시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태우러 와. 그럼 집에 가. 집에 가서 이제 씻고 간식 먹고 그러면 1시야. 그지? 1시부터 한 4시까지 공부해. 그지? 4시까지 공부해. 그런 다음에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학교를 가.
학교에서 안 잘래 안 잘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 그지? 그지? 선생님은 사립도 아니었어, 그냥 공립이었어. 공립 중에서도 되게 별로 이렇게 뛰어난 공립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냥 평범한 공립 학교였단 말이야. 근데 그때 당시 애들 다 이렇게 공부했어, 그지? 전교 1등 한, 뭐 이과 전교 1등 한 애들, 문과 전교 1등 한 애들 다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지? 근데 똑같이 공부했는데 걔네들이 나보다 더 잘한 이유는 뭐였을까? 그지? 아무튼 그래서 졸리운 것도 얼마든지 극복하려면 할 수 있다. 선생님도 1시간 자고 그렇게 1년 내내 공부했거든. 그지? 하려면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재련 과정을 살펴볼 텐데, 자, 여기 보면 용광로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용광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마리조와 용광, 이게 굉장히 큽니다. 거의 이 아파트보다도 높으니까 굉장히 큰 용광로가 이렇게 있어. 자, 용광로에다 이제 재료들을 집어넣어. 자, 재료를 집어넣는데 아까 얘기했던 철광석 집어넣습니다. 철광석. 철광석 집어넣어. 이제 철광석은 화학식으로 Fe2O3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크스라는 것도 집어넣어. 코크스. 자, 코크스는 그냥 C라고 써.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뭘 넣냐면 석회석이라는 것도 집어넣어. 석회석. 자, 니네 얘네들 각각의 화학식도 다 쓸 줄 알아야 돼. 철광석 그러면 Fe2O3 쓸 줄 알아야 되고, 코크스 그러면 C라고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석회석은 CaCO3라고 씁니다. 탄산칼슘. 자, 얘네들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산소 기체를 넣어줘. 산소 집어넣으면서 용광로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막 화학 반응이 일어나. 자, 첫 번째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선생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쉽게, 미안해 좀 길어져서, 코크스가 쉽게 말하면 내가 산소 집어넣으면서 가열하니까 연소가 되는 거야. 코크스를 태우는 거야. 해봐. 코크스 C라고 쓴다 그랬지. 그러면 걔가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종이가 활활 타고 양초에 불 붙여서 활활 타는 건 완전 연소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안에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탄소를 갖고 있는 애가 불완전 연소를 하면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겨. 일산화탄소.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긴 이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 들어있는 Fe2O3라는 성분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이 일산화탄소가 이 철광석하고 화학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얻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아니고 액체 상태의 철이 얻어져. 이 시뻘건 쇳물이라고 하잖아. 그 용광로에서 이제 한쪽으로 그 쇳물이 흘러나온단 말이야. 그게 얘야. 이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자, 이것도 개수로 쓰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해? 지금 산화환원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자, 잘 봐. 그러면 코크스가 완전 연소가 되든 소위 말하는 불완전 연소가 되든, 여기 봐봐. 반응식 봐봐. 탄소가 반응했더니 일산화탄소 됐으면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반응식 비교해보면 산소 얻은 거잖아. 맞아? 산소 얻으면 뭐라고? 산화가 된 거라고. 맞니?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산화환원은 무조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뭐 된 거야? 얘는 얘가 되면서 뭐 된 거야? 무조건 환원이 일어난 거야. 맞지? 이렇게 생각하자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철광석에 들어있는 Fe2O3라는 애가 그 코크스 때문에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랑 반응했더니 순수한 우리가 원하는 철이 된 거잖아. 그러면 자,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됐어 지금? 산소를 갖고 있던 애가 산소가 없어졌잖아. 산소 잃었잖아. 그러니까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지. 그러면 그때 그 철광석하고 반응한 일산화탄소는 어때? CO2였잖아. 근데 반응했더니 CO2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는 산소를 얻은 셈이 되네. 그지?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산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해서 순수한 철을 얻을 때도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 뭐 석회석이 반응하는 것도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자, 조심할 게 하나 있는 게, 이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석회석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 잘 봐. 이유는 몰라도 돼. 니네 얼핏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반응물질, 생성물질에 산소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마치 얘네 이것도
어떤 놈은 산화되고 어떤 놈은 환원되는 산화환원 반응 같잖아. 거기다 표시만 해놔. 이 석회석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두 개인데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이유는 몰라도 돼. 이유는 이게 왜 산화환원이 아닌지 설명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아. 응? 혜린이 거기다 필기해야 돼, 그치? 이유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 조심하라 이거지. 왜냐하면 니네 나중에 산화환원이 어떻게 나오냐면 화학 반응식 5개 써놔. 다음 화학 반응식들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 아닌 거 고르시오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요거 나온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얼핏 니네가 배운 대로라면 산소가 없어지고 생기니까 이거 왠지 산화환원처럼 보이거든? 아닙니다. 아니야. 알겠어? 요거만 기억해. 그래서 어쨌든 처리 재련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알았어.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첫 번째 이제 산소 이동에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내신 때가 되면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이제 첫 번째 정의가 그거였잖아. 산소 갖고 설명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를 얻으면 그 물질은 산화됐다고 하는 거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지? 요런 애 봐봐. 아까 구리판을 겉불꽃에다 넣으면 걔가 산소하고 반응을 해. 맞지? 그 결과 검은색을 띠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하기를 그러면 이 반응에서 구리가 산화구리 된 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얘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까 언급한 대로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하면 얘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환원인데, 얘는 무조건 환원인데, 얘는 얘가 되면서 이제 환원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가 환원되는 건 맞는데 왜 환원되는지는 설명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만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하다 보면 얘처럼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환원은 맞는데 산소를 잃어서 환원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잘 봐. 니네 그 알칼리 금속 배웠지?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요. 염소 기체를 서로 반응을 시키잖아? 그럼 너희가 아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만들어져, 소금이 만들어지거든? 자, 그럼 요 반응식을 봐봐.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일까 아닐까? 근데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반응물질이건 생성물질이건 산소를 갖고 있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 게다가 산소랑 반응하는 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떤 놈은 산소 없고 어떤 놈은 산소 잃어서 산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요 반응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얘나 이 반응처럼 산소만 가지고 이게 산화다 환원이다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산화되고 환원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정의가 나오는 거야. 전자 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자, 니네가 이게 쉬우려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온결합하고 하면서 얘기했지. 어떤 물질의 분자식이나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얘는 공유결합 물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팁을 주자면 이렇게 생성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엔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 자, 봐봐. 여기서 산화구리라고 하는 애 어때? 여기 구리라는 원소, 금속 원소 들어있으니까 얘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NaCl이라는 놈 어때? 나트륨이라는 금속 원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지. 그러니까 니네 생성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이거나 아니면 얘처럼 아예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에 산소가 없는 경우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전자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자 갖고 얘기할 때는 전자를 잃는 애들을 산화라고 하자 약속한 거야. 환원은 전자를 얻는 애들은 환원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니네 어떤 원자 갖고 생각을 해봐. 어떤 원자가 전자 잃으면 뭐가 되지? 가람아? 양이온 되는 거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되는 거야. 그치? 나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왜 산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산화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정의니까. 이런 걸 산화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야. 왜 산화가 아니라 그렇게 했대. 그렇게 약속을 했대. 과학자들끼리.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쓰는데 왜 센티미터예요? 그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지? 똑같은 거야. 정의니까 그 약속을 한 거다. 그지? 설명을 하려고. 그럼 이제 일단 아까 얘기했지 원자 갖고 얘기하자면 원자가 전자 잃으면 양이온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것까지 하자면 우리 앞에서 원자가 전자 잃으면 양이온 되잖아. 그것도 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원자가 전자 잃어서 양이온 되면 그건 이제 산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비금속 원자겠지? 비금속 원자가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잖아? 그럼 우리는 앞에서 그냥 음이온 된다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환원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거 양이온, 그지? 요거 음이온 생각하라 그랬잖아.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자, 요거 다시 쓸게. 방금 얘기했던 봐.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생성물질 확인하는 거. 얘 이온결합 물질이지?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면 니네 무조건 얘를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쪼개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CuO라는 물질은 Cu2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O2-라는 음이온이 결합한 물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자 상태였는데 반응했더니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봐. 구리 이온이 된 거잖아. 양이온 된 거잖아. 그러면 구리라는 원자가 그잖아. 이게 고체 금속이어도 걔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구리 이온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전자 잃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우리 아까 얘가 얘 되면서 산소 얻어서 산화됐다라고도 했지만 이제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얘가 산화니까 얘는 무조건 환원이라 했는데 왜 어떻게 환원이 된 건지 설명이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산소 원자가 구리랑 반응해서 음이온 됐어.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뭐야? 전자를 얻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전자를 얻으면 뭐라고 하자? 환원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는 환원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환원이 되는 게 설명이 안 됐다면 전자 갖고 얘기하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보다는 얘가 더 넓은 의미의 정의야. 그러니까 전자 갖고는 아까 산소 갖고 설명하는 애도 설명할 수 있고 산소로 설명이 안 되는 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요 생성물질이 이온결합 물질인지 아닌지 구분해 줘야 돼. 그러면 방금 전에 썼던 거 있지? 야,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 염소기체가 반응을 했더니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졌대. 자, 이건 아예 산소가 없잖아. 잘 봐. 봤더니 NaCl이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쪼개서 생각하라고. NaCl은 Na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Cl-라는 음이온이 결합한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 둘이 반응하면서 해보세요.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뭐야? 나트륨 이온이 됐네. 그지? 그럼 우리가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하자고 했어? 산화. 그러면 그때 염소는 물론 이제 염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분자이긴 하지만 얘네가 원자 상태였는데 나트륨이랑 반응하면서 뭐가 됐어? 염화이온이란 음이온이 된 거잖아. 그럼 원자가 음이온 되려면 뭐 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되네? 그럼 우리 전자 얻는 건 뭐라고 부르자? 환원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 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인 게 설명이 되는 거야. 산소가 없어도.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금속 원자인지 비금속 원자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되거나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 됐을 때 걔네가 1 플러스인지 2 플러스인지도 니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 산화환원까지도 이해가 좀 더 쉬워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것도 전자 갖고 설명하면.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은 봐라. 해봐. 나트륨이라는 애가 전자를 잃는 거지 않니? 전자 잃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전자 갖고 설명할 때는 얘네 둘이 반응할 때 얘네 사이에 서로 뭐가 이동해서 전자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나트륨에 있던 전자가 염소로 건너가면서 나트륨은 전자를 잃게 되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자 갖고 설명할 때도 아까 산소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얘네 사이에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 놈이 산화되면 다른 한 놈은 무조건 환원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소 갖고 설명하던 전자 갖고 설명하던 산화환원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얘네 사이에 전자를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얘가 잃은 전자 개수하고 얘가 얻은 전자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네 사이에도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주고받은 전자 수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또 살펴봐야 되냐면 요거거든, 요거. 여기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거 나오지. 별표 100만 21.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의 과정이기도 한데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 반응성을 뭐 아주 여기 나와 있는 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꼭 언급을 하시니까 그리고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특히 요 산화하는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 이거를 이용한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특히 세화여고, 세화고. 이거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그지? 장 지질게, 이렇게. 그지? 그만큼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올 때는 이 내용이 꼭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여기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통 금속 원자들이 반응할 때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금속 원자들도 얘네 여러 금속 원자들이 있을 거냐 지금. 걔네들마다 전자를 잃는 정도가 좀 다르더라는 거야. 어떤 금속 원자는 전자를 무지하게 잘 잃어. 툭 건드면 잃어. 근데 어떤 금속은 전자를 잃기는 잃는데 잘 못 잃어. 잘 안 잃어. 잘 안 잃으려고 해. 그 정도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금속의 반응성이라 그래. 자, 이거 지울게.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마 다음 시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꼭 다음 시간 전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어?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저 순서대로 써놔볼게. 저기 보면은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아이씨. 다 있을게. 너무 꺾어서 쓰면 안 될 것 같아. 자. 칼, 가,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되거든. 자, 니네가 아직 원소기호 다 못 외웠을 수도 있겠다만 눈에 익은 원소기도 있고 익지 않은 것도 있지.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니네 구리하고 주석을 섞은 게 청동이야, 청동. 청동기 시대 들어봤지? 그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백금 뭔지 아냐, 백금? 보통 여학생들 액세서리 많이 하잖아. 그 반지라든가 이런 귀걸이, 목걸이 만들 때 백금 많이 쓰이지. 그 다음에 이거 니네가 잘 아는 뭐야? 금. 그지? 원소가 이렇게 돼.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금속. 근데 하나 좀 이상한 놈 하나 있지 않니?
찾아내야 되는데 이상한 놈 하나 있지 않아? 수소. 그러지. 다 금속인데 얘만 뭐야? 비금속이야. 그럼 왜 적어놨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속들은 대체로 전자를 이뤄서 뭐가 된다고? 양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긴 하지만 얘도 전자를 하나 이뤄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비교 기준이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냐 작은 금속이냐 뭐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자 그럼 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이라는 게 뭐라고? 반응성이 클수록 뭐 한 거라고? 같은 금속이어도 전자를 잘 잃는 거라고.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 배웠어? 산화. 맞지? 그러면 같은 금속이어도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 써놓은 대로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서 전자 잘 잃고 산화가 잘 되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누가 반응성이 제일 커? 칼륨이라는 애가 제일 크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륨하고 칼슘이 만나. 그러면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얘네들이 반응한다면 얘가 전자를 잃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럼 얘가 전자를 상대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야,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요거 봐볼게. 여기 아연이란 놈, 이제 이 중에 니네가 이걸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뭘 꼭 외워놔야 되냐면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마그네슘하고 아연하고 여기 구리하고 은 정도는 정말 단골로 나와. 거기에 굳이 하나 더 더하자면 철도 최소한 요 수소까지 해서 6개는 좀 꼭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나중에 외운다 치더라도 요 6개는 그 반응성이 누가 더 큰지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최소한 6개는 기억하라 그랬다. 6개도 못 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충분히 외울 수 있잖아. 그지? 나도 외우는데 너희가 못 외울 리는 없을 거 아니야. IQ가 너희가 나보다 더 좋을 텐데. 그지? 선생님이 이제 늙어가지고 어때? IQ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너희들은 아직 짱짱하잖아. 아직까지는 IQ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지? 선생님도 너희 나이 때는 IQ 되게 좋았거든요. IQ 전교 2등하고 막 그랬어. 그지? 선생님께서 암기 정말 잘했거든. 딱 보면, 그지? 한 2시간 교과서 딱 읽고 가면은 시험 볼 때,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특히 암기 과목들이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왔거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암기 과목 되게 잘했거든. 역사 이런 건 단 한 번도 100점이 아닌 적이 없었어. 올백이었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역사 무조건 올백. 도덕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 윤리, 올백. 그지? 심지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 도덕 시험 보는데 그때는 교과서만 열심히 외워도 되거든. 달달달달 외웠어. 다음날 시험 보는데 막 떠올라. 49페이지 네 번째 줄이구만. 막 이렇게 떠올랐었어. 그때는 진짜 시험이 되게 쉬웠어. 지금 니네가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단순했거든. 교과서만 외우면 돼. 영어? 레슨 1, 레슨 2, 지문만 외우면 되는 거야. 지문만 달달달달 외워. 한 10번씩 써갖고 외우면 그 3번째 줄 비워놓고 거기 들어갈 말 쓰셔. 뭐 이런 거였어. 되게 쉬웠어. 그지? 아무튼 요 6개는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는 금속하고 아연이라는 금속이 맞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데 마그네슘이 아연보다 더 반응성이 큰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네 둘이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반응성이 큰 애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얘네 둘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성이 얘가 크니까 얘가 전자를 잃으려고 하면 다른 한 놈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전자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전자를 잃고 싶으면 그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온 결합할 때. 그럼 봐봐. 얘가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잃으려고 해. 그럼 얘는 이제 잃으면 마그네슘 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도 어때? 얘가 원자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애거든. 얘도 잃으면 이렇지 받을 수는 없는 애잖아. 근데 만약에 잘 봐. 아연이 원자가 아니라 애초에 이온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이온이 됐다. 그럼 반대로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다시 원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얘랑 만나면 자,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되더라도 반응성이 달라지진 않거든. 그러니까 얘랑 만나면 얘가 반응성이니까 얘는 전자를 잃을 거야. 그러면 얘는 현재 이온이니까 그 전자를 받아서 다시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꼭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반응성 순서도 외워야 되지만 요거를 꼭 기억해. 어떤 금속 원자랑 금속 원자가 만난다고 해서 반응성이 큰 놈이 전자를 잃는 건 아니야. 반응성이 큰 놈이 전자를 잃으려면 금속 원자하고 금속 이온이 만나야 돼. 알겠어? 요거 꼭 기억해놔야 돼. 이 반응성에 따라서 어떤 한 놈이 전자를 잃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놈이 전자를 얻으려면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나야 돼. 근데 니네가 공부하다 보면 뭐 이온을 아예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수용액이라고 나오거든. 예. 이온들은 다 대부분 물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용액이라고 나오면 그 수용액 속에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라마 좀 적어. 별거 아니더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맞다. 이때 이거였지. 이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요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한 팁을 알려주는 거야. 뭐 당장 문제를 잘 풀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팁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편하단 말이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봐봐. 그 예시가 나와 있어. 얘 봐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그래서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 무슨 수용액 있잖아. 야, 질산은 수용액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은이라고 하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맞아? 은이라고 하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거 지울게. 자, 여기 수용액이 있어. 얘가 질산은 수용액이야. 아까도 특히 니네 얘네가 양이온 됐을 때 1+인지 2+인지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여기를 잘 소화할 수 있어. 은이온이 들어있어. 은이온. Ag+야.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겠지. 물론 질산은을 물에 녹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질산이온이라는 음이온도 들어있긴 하거든. 근데 이 음이온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애야. 그냥 들어있기만 한 거야. 중요한 건 금속 이온이야. 자, 여기다가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지금. 야, 잘 봐야 돼. 해봐. 그럼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지? 내가 선생님 고체 금속은 그냥 원소기로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에는 구리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맞지? 그 다음에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 이온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거야.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얘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겠지. 와서 막 부딪혀. 부딪혔다는 건 만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집어넣은 구리라는 금속에 들어있는 구리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 이온이 서로 뭐야? 부딪혀서 만났지? 만났는데 반응성이 다르잖아. 그럼 반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야. 그럼 봐.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 구리가 은보다는 어때? 반응성이 크지? 만났어. 그러면 반응성이 큰 애가 전자를 잃으려고 얘 원자니까 전자 잃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온이니까 그 전자를 받을 수 있거든. 얘가 원자라면 못 받는 거야. 맞아?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구리는 구리 이온이 돼요. 전자 잃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던 구리 원자가 전자를 이렇게 잃거든. 잃으면서 구리 여기 조그맣게 쓸게. 여기 있던 구리 원자 하나가 구리 이온이 돼갖고 수용액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구리가 버린 요 전자를 요 은 이온들이 이렇게 얻어. 그래서 은은 다시 고체가 돼버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넣은 구리 주변에 은이 막 달라붙게 돼. 이렇게 막 은이 달라붙어. 석출된다라고 표현해. 자, 원래 질산은 수용액은 여기 나온 것처럼 색깔이 없어. 그런데 내가 구리를 집어넣으면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된다 그랬잖아. 구리는 금속은 붉은색을 띠지만 걔가 이온으로 변하면 푸른색이 돼. 이런 식으로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푸른색으로 변해간다는 얘기는 수용액 속의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거든 이것도. 니네 색깔이 변하면 뭐가 일어난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야. 냄새가 변해도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기체가 그러니까 딱 봤는데 너희 눈에는 색깔이 투명했는데 푸른색으로 변했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럼 반응을 할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이때 봐봐. 내가 넣어준 구리라는 원자가 은이온하고 만나서 뭐야? 전자를 잃으면서 구리 이온이 된 거잖아. 푸른색으로 변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전자 잃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가 일어난 거야? 산화가 일어난 거야. 산화가. 그러면 그때 얘가 잃은 전자를 여기 아까 이 은이온이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받아서 얘는 다시 원래 원자 상태로 돌아간 거지. 고체 금속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표면에 은이 막 달라붙은 겁니다. 석출된다라고 표현한다. 전자를 얻은 거지. 환원된 거야.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맞아? 산화 반응.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니네가 어느 정도 뭐 책에도 있으니까 지워볼게.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 반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어야 돼. 수용액이 있는데, 자, 여기에 황산구리라는 수용액이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우리말로 써져 있으면 수용액 속에 이온 들어있는 거라 그랬지? 이 뒤에 놈이 금속이야. 구리라는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 구리 이온이 들어있어. 구리는 이온이면 푸른색을 띈다 그랬지? 그래서 이 황산구리 수용액에 푸른색을 띄어. 푸른색을 띄고 있다고 이렇게. 푸른색을 띄고 있어.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여기다 은을 집어넣어놨어. 은. 그죠?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구리 이온들이 막 움직이면서 은 원자랑 부딪히겠지? 자, 만났어. 어떤 상태로 만났어? 구리 이온하고 은 원자가 만난 거야. 그지? 만났어. 자, 반응성 누가 크다고? 현우야, 반응성 누가 크다고? 여기 써있네. 내가 원자가 이온된다고 해서 반응성 달라지진 않는다 그랬지? 이때도 여전히 얘가 반응성이 크거든? 그러면 반응성이 큰 놈이 뭘 해야 돼? 전자를 잃어야 되지. 근데 이미 구리는 어딘가에 전자를 잃어서 지금 이온이 돼 있는 상태잖아.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잃어야 되지만 더 이상 잃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얘가 전자를 잃지 못하니까 얘도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잘 들어야 돼.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뭔가 내가 금속을 집어넣었어. 수용액에다가. 뭐 색깔이 변하든지 뭐가 뭔가 변화가 생기면 반응한 거야. 근데 내가 금속을 집어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반응 안 한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어떤 경우에 반응을 했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으면 반응하는 거야. 근데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은 애를 집어넣으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잘 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어떤 금속 원자 A, B, C가 있다. 다음 실험 결과를 보고 얘네들의 반응성을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잘 들어봐. 여기 B라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대. A라는 금속을 넣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 뭔가 막 달라붙더래. 그랬는데 이번에 여기에 C라는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데 똑같이 A를 집어넣었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랍니다. 자, 이거 가지고 반응성을 비교하래.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뭔가 변화가 생기면 어떻다고? 어떨 때 변화가 생긴다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애보다 집어넣은 애가 반응성이 크면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요걸 통해서 A라는 금속이 B보다는 뭐하다? 반응성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랬는데 C가 들어있는 데다가 A를 넣었더니 아무 변화가 없대. 그 얘기는 뭐다? 수용액에 들어있는 C가 A보다 반응성이 크구나. 따라서 종합하면 얘네 셋은 C라는 애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순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산화하는 반응인 거고,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또 걔네들의 반응성이라는 것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밑에 예시가 하나 더 나올 텐데요. 자, 여기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자, 오늘 요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할게. 자, 이것도 똑같아 결론은. 결론은 똑같아. 자, 여기 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돼 있지. 맞아? 해봐라. 아까 얘기했던 황산구리 수용액이니까 구리라는 이온이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리가 이온일 땐 색깔이 푸른색을 띠는 거라 그랬잖아. 자, 여기 구리라는 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었어. 자,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이 막 움직이면서 이 아연 원자하고 부딪히겠지? 자, 아연 원자하고 구리 이온하고 부딪혔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반응성 지웠지만 니네 책에 써 있잖아. 누가 반응성이 커? 아연하고 구리 중에? 아연이 더 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원자고 얘는 이온이니까 돼. 반응성이 큰 얘가 원자니까 전자를 잃어. 그러면 그거를 이온인 얘가 받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구리 이온은 전자로 구리가 되는 거야. 그 결과 마찬가지로 이 아연이라는 금속 주변에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석출이 되는 거야. 구리 이온은 점점 구리로 변하는 거지. 그러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점점 줄어드니까 색깔이 점점 하얀색으로 변해가 이렇게. 그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고. 그러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제 아연 이온이 이렇게 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이라는 금속 자체는 점점 우리가 볼 때 녹아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주변에 구리가 달라붙는 거야. 그게 요 반응인 거야. 근데 전자 몇 개 잃고 몇 개 없는지. 그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주고받은 전자수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기로 전자가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봐봐. 니네가 이온식을 알아야 그걸 이해할 수 있다니까. 아연이란 원자는 원자 하나가 이온 하나가 될 때 2+가 되니까 얘는 전자를 2개를 잃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 CU 2+가 CU가 되려면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럼 비율이 1대1이니까 개수 그냥 1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앞에 개수도 있잖아. 그 전자수를 고려해서 개수를 써줘야 돼.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예를 들 건데.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얘도 그럼 반대다. 여기 아연 이온이 들어있고 구리 집어넣으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야. 어떤 금속 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금속을 집어넣어. 뭔가 변화가 생긴 반응한 거야. 그럼 집어넣은 금속이 반응성이 큰 거고, 그럼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지금 얘기한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은 환원이 되는 거고, 내가 집어넣은 금속은 산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나트륨과 염소의 반응 아까 얘기했었지 처음에, 그제? 요런 거가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걸 산화환원을 설명하려면 전자 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고, 다음 시간에 오면 여기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라는 거부터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